오늘은 정신과 의사가 40년간 겪은 생생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맑음 정신건강의학과 황의성 원장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가장 논란이 많은 정신과 진단이다. 수십 년의 소모적 다툼으로 가짜 질환이라는 오명까지 생겼다. 진단과 치료는 정체되고 세간의 정보는 혼란스럽다. 애초에 주의력부터 정의가 불분명한데 주의력 결핍을 어찌 정의 내려야 할까? ADHD의 큰 고통 중 하나는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극복과 수용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다 지쳐서 번아웃이 온다. ADHD를 아는 것은 이 고민을 줄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몰랐던 ADHD, 그리고 진실. ADHD의 기존 개념, 그리고 진단 기준은 집중을 못한다, 충동적이다, 부산스럽다 등이다. 그중 핵심적이고 가장 강조되는 ADHD의 개념은 집중을 못하는 장애라는 것이다. 하지만 ADHD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본다면 ADHD가 꼭 집중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집중을 잘하는 과집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중을 잘하는 ADHD, 조용한 ADHD, 괴이한 용어 조합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 아닐까? ADHD에 대한 새로운 개념. 과연 ADHD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ADHD는 그 이름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애, 즉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에 어떠한 지장을 주는 상태 또는 증상의 모음으로 본다. 하지만 필자가 감히 수많은 정신과 석학들과 교수님들의 의견에 반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ADHD는 장애가 아니다. 본 책에서는 ADHD를 신경발달 장애가 아닌 선천적으로 뇌를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특성으로 본다. 하지만 필자가 감히 수많은 정신과 석학들과 교수님들의 의견에 반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ADHD는 장애가 아니다. 본 책에서는 ADHD를 신경발달 장애가 아닌 선천적으로 뇌를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특성으로 본다. ADHD는 다양한 능력들이 평균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 그리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장점으로도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DHD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를 신경발달 장애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집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ADHD를 장애라고 생각한다면 집중의 어려움과 충동성, 과잉 행동을 진단 기준 이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많은 ADHD는 진단이 되지 않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스스로조차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치료 실패의 사례가 쌓일 것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ADHD는 다수의 정신과 진단들이 그렇듯 단일한 질병이 아니라 대표적인 특성, 즉 진단 기준을 공유한 집단이다. 이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정신과 진단은 그 특성상 증후군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같은 진단이라 하더라도 증상의 종류부터 정도에 이르기까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것이 ADHD에 대한 오해, 고정관념을 낳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집중을 못하는 것은 ADHD에서 가장 흔하고 눈에 띄는 특성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반복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집중을 못하는 양상이 다를 것이며 사실은 집중의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조차 다를 것이다. 본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ADHD의 정의와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ADHD는 장애가 아닌 능력적 특성, 선천적 기질이다. 이를 감안하여 추후 명칭이 바뀔 필요가 있을 것이다. ADHD는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차이로 인해 실행 기능의 조절 이상과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뇌의 특성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ADHD는 성격 또는 능력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다수의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다. ADHD는 일상생활에서 단점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며 창의성, 사고의 속도, 인지적 역동, 의사결정 능력, 의욕, 성실성과 정직성, 탄력 회복성 등 다방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ADHD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의식적 사고와 행동, 생각, 감정, 충동, 수면 등에서 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ADHD는 항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다. ADHD가 있더라도 이전까지 생활에 지장이 없던 사람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직장에 취업하면서 이직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ADHD 특성이 강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ADHD 특성이 매우 경미하더라도 경쟁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ADHD 증상들을 알아보기 전에 꼭 염두에 둬야 할 사항. 한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ADHD인 건 아니다. 같은 영역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양상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주위 환경과 현재 상태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덜해지거나 심해질 수 있다. 증상이 아니라 고통이 치료의 기준이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황희성님의 아무도 모르는 나의 ADHD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